오늘도 해바라기 사연방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남편과 저는 연애 1년을 하다가 결혼 얘기가 오고 가게 되면서 사귄 지 1년이 되다 보니 외모는 별 관심이 없게 되고 저도 모르게 결혼은 연애와 다르게 그 사람을 다르게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결혼을 결심하고 나서는 그 사람의 제일 큰 장점을 찾아보게 되었는데 그 사람의 성실하고 생활력이 강한 부분이 결혼을 결정하는 데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 나이 27살, 남편 나이 30에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여행도 여느 신혼부부처럼 잘 다녀오고 몇 달간은 같이 사는데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남편이 돈 쓰는 것에 유난히 예민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도 어느 순간 돈 쓸 때마다 자꾸 남편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하고도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아이가 생기면서 일을 쉬고 육아에만 전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소소하게 들어가는 것들을 일을 쉬고 나니까 남편한테 생활비로 받아서 생활을 해야 했어요. 한동안은 결혼 전에 가지고 있었던 비상금과 퇴직하고 퇴직금은 집 융자 갚는 데 보태고 나머지 적금 조금 해놓은 것과 따로 조금 모아둔 돈으로 쓰고 살았어요. 아이가 생기니까 돈이 순식간에 사라지더군요. 어쨌든 그렇게 생활을 해오고 있었는데 그걸 알면서도 남편 놈은 자기 돈이 허투루 쓰일까봐 가정에 들어가는 모든 것을 정견하고 육아에 돈 들어가는 것에도 짜증을 내면서 하나만 낳아 키울 건데 자꾸 사지 마라고 하면서 아이 것 돈에 가는 것이면 아예 관심을 가지려고도 안 하고 그 외의 것도 관심을 전혀 가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돈 얘기만 나오면 벌벌 떨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돈 쓰게 될 때 아까워 죽으려 하더라고요. 남들은 이 사람에 대한 이런 사실도 전혀 모르고 이런 또라이 남편 어디서 가면 만날 수 있냐는 둥 부러워하면서 전혀 모르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는 혼자서만 속을 끓이는 게 너무 힘들어서 병원 치료도 열심히 다녀보고 했었는데 호전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자 병원에선 남편과 함께 병원을 방문하기를 권하더라고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편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병원 선생님이 말하는 대로 남편한테 말을 전해주면 이 사람 한다는 소리가 쓸데없는 곳에 돈을 쓰고 다닌다면서 저를 데려 뭐라고 하더군요. 제가 할 일 없이 집에만 있으니까 정신이 해이해져서 그러는 거다고 하면서 오히려 저를 두고 게으르다고 하면서 인신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날은 저도 너무 속상해서 같이 싸우다 보니까 너무 심한 다툼을 하게 되었어요. 동네에서 저희를 모를 정도로 심하게 싸웠는데 그 이후로 아이가 충격을 받았는지 이상해서 병원을 갔더니 병원에선 아이가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하다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저희가 잦은 싸움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이는 그동안 불안함을 느꼈었던 모양이에요. 그때 정말 심하게 싸웠는데 싸움은 강도가 심해져서 아이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를 느꼈었던 것 같아요. 아이 있을 때는 안 싸우려고 해도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도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가 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 말만 하다가도 자꾸 큰 싸움으로 가다가 결국 큰 싸움을 하게 된 것이죠. 이랬든 저랬든 저희가 싸우면서도 같이 살았던 것은 오로지 가족을 위한 것이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더 큰 것을 놓치고 살고 있었더라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아이와 함께 저는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다녔는데 남편이란 사람은 오히려 아이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든다고 하면서 저를 병원 좋아하는 사람으로 만들더군요. 무슨 말을 하면 뭐든지 자기 말이 답인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본인이 아프면 자가진단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한 번은 제가 심하게 복통이 있어서 끙끙 앓고 있다가 안 되겠기에 응급실에 가려고 하니까 기가 막힌 게 화장실 가라고 하면서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 하면서 쓸데없는 돈을 쓴다고 하더군요. 그날도 정말 싸우지 않으려고 버티고 버텼는데 그날 또 싸움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가 자고 있다가 놀라서 나와 우는 모습을 보니까 더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시댁도 이런 일로 말하면 시어머니 한다는 소리가 제가 배가 불러서 그런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남편 놈이 집안일에 전혀 신경을 써주지 않아서 시어머니랑 얘기 도중 말을 하면 너는 집에서 놀면서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냐? 애비가 놀면서 집안일 안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다 너희 편하게 먹고 놀라고 혼자서만 바둥바둥 벌고 있잖냐? 시어머니와는 아예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머니한테 당신 아들이 집에 아예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고 얘기하면 되려 저를 잡아먹을 기세를 하고 덤벼들어서 얘기한 것보다 몇 배로 잔소리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나중엔 혈압이 올라서 뒤집어지거든요. 다 아니까 말하지 말아야지 하다가 순간 실수로 저도 힘들어요. 하루 종일 아이 놀아주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차라리 저도 예전처럼 일을 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요. 네가 집에서 애를 봐야지 애비가 맘 놓고 일을 할 거 아니냐? 그리고 집에 와서는 쉬어야 하는데 둘이 일하면 우리 아들 힘들어서 안 된다. 그럼 일한다고 도와주는 것도 안 되고
같이 일한다고 육아 도와달라고 할까봐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도대체 애비 집에서 무조건 쉬라는 거예요? 남자가 큰일을 하면 그래야지. 여자들이나 하는 것들을 왜 내 아들한테 시키려고 하냐? 난 절대로 그런 거 시키지 않았다. 누가 보면 저희 남편이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알겠더라고요. 그냥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의 월급 정도 타는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당신 아들 얘기만 나오면 아주 대단한 사람인 양 아들을 지켜 세우세요. 저는 남편이 작은 회사 다니고 열심히 일 다니는 것에 불만 없고 감사하면서 살고 있었죠. 그런데 자꾸 돈 쓰는 것에 너무 목숨 걸고 하니까 숨 막히고 무엇보다 어찌됐건 가정을 이뤘으면 가정에도 신경을 쓰고 충실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이 사람이란 사람은 육아도 독단적으로 내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시댁도 오로지 저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는 오로지 돈만 벌면 된다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힘들다고 하면 늘 제가 부럽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도 저처럼 집에서 놀고 있으면서 애만 키우고 싶다나 뭐라나. 그래서 한 번은 이런 말 자꾸 듣는 것도 듣기 싫고 제가 꼭 이놈한테 빌붙어 사는 것 같은 더러운 기분이 자꾸 들기도 하고 해서 한 번 정도는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큰맘 먹고 남편을 진짜 쉬게 하고 제가 다시 일을 시작한 적이 있었는데 세상에 이놈 아이가 아프면 병원도 저보고 가달라 하고 아이 원해서 하는 활동 같은 것도 다 저보고 챙겨달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일을 몇 배로 더 하게 되어서 제가 심하게 아픈 적이 있었어요. 그래도 오기로 끝까지 아픈 몸을 이끌고 일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정이 생겨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다른 것도 아닌 아이가 심하게 아프면서 아이가 저만 찾아서 어쩔 수 없이 저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다시 육아와 살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살림을 시작하면서 남편 놈 제가 일할 때 저한테 다 말하고 했던 행동을 생각하니 지금도 화가 나네요. 이놈은 아이 원에 보내놓고 하루 종일 게임만 하면서 집안일은 아예 손을 대지 않고 잠만 자고 있다가 애가 원해서 오면 폰을 아이에게 쥐어주고 TV 보고 놀고 있다가 제가 퇴근하면 밥까지 바라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거기에다 아이를 시키지도 않고 집은 늘 난장판이 되어 있었거든요. 제가 퇴근하고 할 수도 있었지만 저도 오기로 아이만 시키고 집안 살림은 보란듯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남편 놈이 하는 짓 그대로 했더니 나가더니 집에 안 들어오고 PC방에 가 있다가 오더군요.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한 행동들만 해서 그때 저는 이런 놈과 정말 끝까지 가는 것은 어리석음을 깨닫고 나름 홀로서기를 준비했어요. 아이가 너무 아파서 못 이기는 척하고 집에 다시 들어왔지만 저는 예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아이의 미래와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위해 모든 것을 계획하고 남편과의 이혼도 미리 준비를 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이놈은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줄도 모르고 둘째 얘기까지 하더군요. 하루빨리 이놈과 끝내고 싶은 마음에 부부 생활은 아예 거절을 했고 직장도 새로 알아봤습니다. 제가 일할 때 돈 번다고 유세 부린다는 말까지 들어서 그동안 살면서 정이 뚝뚝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그런지 꼴도 보기 싫었어요. 시어머니도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서는 제가 일한다는 핑계를 대고 자기 아들하고 애 잘못 챙길까봐 전화해서 확인까지 하더군요. 나중엔 사건이 터졌는데 그때 일을 생각하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아이 건강이 괜찮아져서 저는 새로운 일자리를 다시 알아보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 집으로까지 찾아와서 잔소리를 들어놓더군요. 저는 그날 옆집에 아이를 맡겨두고 시어머니랑 한판 했습니다. 시어머니라는 인간이 저한테 돈 번다는 유세 그만 부리고 여자가 살림해야 하는 거 다 하고 일을 다니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하니까 저한테 욕까지 하더군요. 욕을 들으니까 저도 배는 게 없어서 저도 나름 계획한 게 있어서 거친 욕을 날렸더니 시어머니의 저의 몸을 먼저 때리더군요. 저는 있는 힘을 다해 시어머니를 방바닥에 밀쳤더니 넘어지면서 쇼를 하더군요. 가슴을 부여잡고 숨이 안 쉬어진다 하더니 울고불고 하더군요. 때마침 남편 놈이 들어왔고 그놈이 대충 상황을 파악하고 갑자기 저를 한 대 쳤어요. 저도 참지 않고 이놈이 먼저 선방을 날렸기 때문에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으로 사정없이 남편 놈의 뺨을 쳤습니다. 그걸로는 부족한 것 같아서 휴대폰으로 남편 새끼 머리도 갈겨버렸어요. 순식간에 당한 남편놈 저를 또 한 대 쳤지만 제가 피해서 제대로 맞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놈 제가 한 대 먹인 것이 엄청 셌는지 눈가가 터져서 피가 질질 흐르고 시어머니 기겁을 하면서 저에게 달려들더군요. 저도 그동안 참았던 화가 터지면서 제가 살려고 시어머니 머리채 잡고 발로 허벅지로 날렸습니다. 시어머니 한 방에 날아가서는 일어나지 못하더군요. 저는 그것들을 보면서 말을 했어요. 잘 들어. 니들이 힘들면 나도 힘들어. 내가 이 집에 무슨 종이야? 왜 뭐든지 힘든 거 다 내 몫이고 즐기는 건 당신들 몫인데 내가 당신들한테 무슨 빚이라도 졌어? 내가 아이 때문에 이혼도 안 하고 사는지 알아? 난 적어도 살아보려고 노력했어. 그런데 인간들이 받아주면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왜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보고 아냐고.
나도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데 당신들이 그걸 당연하듯이 받아들이고 있어서 이제 그만하려고. 내가 등신이라 그동안 참고 산 게 아니야. 말해도 못 알아듣는 인간들은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줘야만 알아듣는 것 같아서 한 거니까 깨달음이 있었으면 하네요. 당신도 잘 들어. 네 더러운 돈 너만 위해서 쓰다 죽어라. 그리고 다신 우리들 앞에서 얼씬도 하지 마. 시어머니 저를 제대로 알고서는 그 자리에서 저 무섭다고 대려 아들한테 이혼을 제쳐가셨고 저를 콩밥을 먹이네 마네 하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그렇게 그들에게 말하고 나오면서 옆집에 맡겨둔 아이와 함께 친정으로 갔어요. 친정에서는 모든 사실을 알고 이혼이 답이라고 하시면서 그놈 가만 안 둔다고 하셨는데 더 이상 그들과 엮여봤자 좋지 않을 것 같아 아버지를 말리고 그냥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알아봤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을 다시 만났을 때 시어머니 저 한 푼도 주지 말고 내쫓아버리라고 하셨는데 다행스럽게 위자료와 양육권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지긋지긋한 인간들의 잔소리와 이기적인 사람들과 인연을 끊었습니다. 이혼하고 혼자서 아이 키우면서 살려고 했는데 친정 부모님이 그렇게 살다 보면 아이 때문에 나중에 흐지부지하면서 다시 살게 된다면서 혼자 사는 것을 끝까지 반대하셔서 죄송하게도 함께 사는 것을 선택해서 살고 있어요. 아이도 싸움 같은 것을 안 봐서 그런지 아이가 안정을 찾아가면서 차분해졌고 저도 부모님이 곁에 있어서 그런지 우울증 증세가 많이 좋아졌어요. 부모님이 예전에 맞벌이 하면서 저한테 많이 신경 못 써줘서 걸렸다고 하셨는데 그 사랑을 저희 아이가 부모님한테 받고 있네요. 지금은 제가 가장이 되어서 다 같이 육아도 같이 하고 부모님한테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비록 이혼녀이고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지만 저는 절대로 후회하지 않고 너무 편안합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아이가 아빠를 찾는다면 만남을 갖게 해줄 생각은 있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한지 궁금하네요. 소중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